지나는 시간에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이제 지나가는 수도 있는데 네네. 좀 빠뜨린 말이 있어요. 하나는 그 별 얘기했잖아. 별. 네. 그런 별이다. 등대 말은. 근데 그 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다. 그래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항성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해요.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연애 편지 같은 게 대표적으로 항성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고 뭐냐면 그건 별똥별 같은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니다가 어디 대기권에 진입해가지고 이게 마찰로 확 타잖아. 네. 그 없어지잖아. 네. 그 연애 편지 같은 게 그런 글이야. 확 탔다가 확 없어지는. 예, 좀 불쌍한 별이지. 근데 되게 멋있어. 그러네. 순간 빛을 확 내잖아요. 연애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다. 뭐 그런 여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차에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글쓰기가 어차피 과거 시제면 그 언제나 과거인데 무슨 가치가 있을까? 과거와 우리가 시차는 두고 있지만 내가 보는 순간 이게 현재로 바뀌는 거죠. 과거가 나한테 현재잖아. 그렇죠. 나한테 현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 옛날 사람 책을 읽는다. 우리가 플라톤하고 같이 말을 섞을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가 써놓은 기록이 글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말했지 어느 쪽이 좋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 다 쓸모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의외기 정도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빠진 얘기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짧게 들어가는 뭐 음성 이펙트 같은 게 효과 있잖아요. 음향 효과라든가 이거 웃음소리를 좀 그렇게 따로 문장이 좋은 문장이 있고 살아있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구성이 중요하다. 예, 우리가 보통 문학 뭐 할 때 주제와 뭐 구성과 문체, 책 쓴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책 쓸 때 중요한 게 주제도 좋아야 되고 구성도 좋아야 되고 그에 걸맞게 문체, 이 스타일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문장은 이제 문체 쪽에 속하는 스타일에 속한 얘기라고 한다면 구성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구성 관련해서 들어왔던 얘기가 그 유명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최고의 몸값을 받고 글을 쓰는 동네가 있어요. 그 어디냐? 그게 이제 미국의 그 헐리우드 미드 이 구성 작가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구성 작가라고 해요. 뭐 미드 같은 거 처음에 봐요. 처음에 시작이 5분 뭐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5분 10분 안에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 본다 그래가지고 일단 핵폭탄부터 터져. 일단 그러면 야 핵폭탄이 터지면은 다 그 뒤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지. 뭔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핵폭탄 터지고 막 11시간 전 막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예. 이제 구성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문장 가기 전에 구성이 중요하고 사실 구성 전에 더 중요한 건 주제. 이 주제가 또 건강해야 되거든요. 책을 쓰는 때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거든요. 자, 오늘 구성 얘기를 할게요. 자, 구성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성을 우리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글의 그 구성력에 대해서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잘하면 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구성이 되게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가 있어요. 소송 걸 때. 소송 걸 때. 또 자기는 기사 쓸 살면서 기사 쓸 때? 기사 쓸 때. 네. 그렇죠. 또 중요하죠. 네. 구성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직업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 내가 말한 건 직업 필요 없이 그냥 일반인들. 저기 뭐 반품하러 갔을 때. 역시 네, 탁월해. 반품 나왔을 때 맞아.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풀어내느냐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 저 그냥 반품해달라고 땡깡 치는데. 구성이 필요 없는 거야. 무슨 구성이야, 그지? 아니 왜냐면 그런 거 있어요. 전자제품인데 이게 택 뜯으면 아니 스티커 뜯으면 안 된다. 반품이 안 된다. 그런데 그거 반품 되거든요, 사실은.
돼요. 왜냐면 14일 뭐 이내 네. 가면은 반품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뜯으면 안 될 것처럼 해놓으니까 가가지고 반품 스티커 뜯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 뭐 소비자법 뭐 어떤 여탕에 이게 있는데요 막 이런 걸 그렇지, 준비해서 그렇지. 가야 되니까. 그렇지. 예. 나 그 구성하니까 나 좀 들어도 말이 딱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디딥디디디디디 아 구성 구성하니까 옛날 말이어서 딱딱한데 요즘 더 쉬운 말이 나왔어요.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만한 건 언제냐면 어느 때 필요하냐? 사실 섹스할 때 필요해요. 사실 섹스할 て 필요해요. 사실 섹스할 때 필요해요. 사실 섹스할 때 필요해요. すごいやめて気持ち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남녀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이 섹스를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해보세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왕도가 없어. 왕도가 나와 그 사람과 만들어가는 대본이 없는 시나리오가 없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구성이 정해지지 않고 네. 어디처럼 학원에서 뭐 가르쳐 주니까 글쓰기는요 학원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기승전결 어떻게 하고 이력서 어떻게 쓰고 기타 등등. 우린 그런 걸 이제 숙지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뭐 초보 때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진정한 창작이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작가거든요. 그래서 말했지만 섹스를 하는데 상대방과 말했지만 나와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뒷면에는 그냥 뻔한 게 계속 지속되면 굉장히 지루해진다. 그 좋은 섹스가 재미가 없어 나중에 피차가네. 뭐 이 다음에 이거 할 거고 그거 끝나면 저거 할 거고 다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또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 지겨워하는 맞아요. 존재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리 좋은 그렇죠. 것도. 예.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섹스가 왜 중요하냐면 말했지만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혼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올인하다 보니까 나만 생각해요. 나만 재밌고. 나만 재밌고 네. 나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잘못 쓰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 온통 관심이 쓰는 나한테만 집중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물론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한두 번이야 와 이렇게 잘 풀었네 하지만 그 아까 비언어적인 무엇인가가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독자들 입장에서 보다 보면 같은 얘기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그 작가를 좋아했다가도 몇 번 지나고 나서 너무 똑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러면 별로 매력을 못 재미가 느끼죠. 없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죠? 글을 못 쓰고는 살 수가 있지만 어떻게 말로 때우고 말 수 있지만 우리 섹스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오래 됐어요? 섹스한지? 여기 얼마 안 됐죠. 자기는 섹스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스타일이? 저는 좀 약간 거칠고 네. 약간 좀 일방적이고 중요한 건 자기는 섹스하면서 그냥 말을 할 것 같아. 입으로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은 부드럽게 네. 하고. 몸은 약간 내 상대방을 정말 충분히 네. 배려해요. 하죠. 이제 몸은 거칠게. 몸 거칠게 하되 네. 행동 거칠게 네. 말은 부드럽게. 네. 하고. 그렇게 가죠. 말까지 왜냐면 거칠게 하면은 그냥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네, 말은 일단 부드럽게 무드도 좀 작고 하고. 어. 근데 몸은 굉장히 거칠게. 거칠게 네,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빌진 않는다. 네, 그럼요. 동정표는 그때는 동원되지 않는다. 네. 그럼 글도 좀 그렇게 쓰지. 그렇게 아, 잘하면서 글은 안 돼. 글은 안 돼? 일단 펜을 잡으면 떨려.
야, 나는 옷을 벗으면 떨리는데 나는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펜을 잡는데 자신감이 뿜뿜인데 아, 옷을 벗으면 자신이 없어지더라고. 야. 아니 그 펜을 아. 들면 떨리고 옷을 벗으면 거칠어져요. 그래요? 우리 인필이 어때요? 단테는 저는 탐구하는 거 좋아해요. 탐구, 섹스도 약간 탐구라고 생각하고 탐구하면서 상대도 탐구하길 원해요. 상대도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남성과 여성이 섹스를 할 때 여성은 약간은 그 받아들인 쪽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좀 여자도 좀 탐구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네, 적극적이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그거는 탐구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 좋아했죠. 섹스할 때도. 글을 모든 글을 다 뭐 잘 쓸 수는 없고 자기한테 맞는 글쓰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섹스하고 만약에 그 견주어서 내가 섹스를 하는 것도 나고 글 쓰는 거 나니까 비슷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스토리텔링 구성에 있어서 나의 섹스 라이프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돌아보고 이거 뭐 누구한테 방송에서 뭐 다 떠들 필요는 없는 거고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섹스를 하는 걸 할 때 그 즐거운 섹스를 하는 걸 할 때도 말지만 어떤 스타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구나를 한번 좀 돌아본 후 그에 입각해서 한번 좀 글을 쓰는데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러나요.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묻어나요. 그게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리더하기 원하고 굉장히 주도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글도 가만 보면 굉장히 주도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끌어올려는 속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스타일을 하든지 간에 대전제는 뭐냐면 쌍방이 한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가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글을 쓸 때도 독자를 생각해야 돼요.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 독자의 입장에서 나는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축축 갈겼는데 나는 다 알지 나는 다 아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야.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해야 될 때 친절하지 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제가 책 내면서 사실은 그걸 되게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저는 되게 젠틀한 사람이고 저는 살면서 되게 평상시에 남을 되게 배려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글쓰기에서 우리 편집자한테 빨간펜 쫙 오는데 막 그냥 막 실제 매 맞는 것처럼 안 봤는데 곰곰이 들어가서 보니까 나한테 무슨 취약점이 있는가가 발견이 됐고 그건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장 솔직한 때 했던 행동과 거의 다름이 없구나. 못 숨기는 거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게 막 보통 되게 배려하시고 막 이러는데 정작 글 쓸 때는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지. 네. 솔직하게 돼요. 네, 맞아요. 좀 말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성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구성이라는 게 말했지만 그래서 논리가 동원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그거 들어봤어? 그 인공지능이 뭐 소설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사를 쓴다. 네, 기사를 기사도 쓰고 있고요. 쓰고 있죠, 지금. 문학에 도전하고 있어서 나오고 있어요. 소설도 나오고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보고 이거를 쫙 훑어가지고 패턴을 만들기 구성이죠. 구성을 찾아내서 셰익스피어는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거를 이제 얘가 습득을 하는 거지. 습득을 해가지고 주제를 던지면 거기에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살벌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읽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럴 듯하대요. 이게 뭐 문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새 잘 보시면은 이제 미술에서도 무슨 고흐풍이 어떻고 피카소풍이 어떻고 얘가 스스로 말했지만 그 패턴과 이거를 자기가 다 습득을 해가지고 던져주면은 비슷하게 만들어내. 이거 고식으로는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피카소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성 얘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을 작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벌이가 지금 끊기게 생겼잖아. 아차 잘못하면 로봇과의 경쟁. 뭐 작가뿐만 아니라 다 그런 시대에 왔지만
구성을 어떻게 걔네들보다 어떻게 더 잘하겠어. 그죠? 어떻게 될까요? 작가가 이제 저는 사실 예술 그런 자료가 있어요. 연구 보고서 중에 미래에 없어질 만한 직업이라고 했을 때 그 직업에 없어질 만한 직업,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의 거의 대부분은 패턴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패턴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술가, 크리에이터의 감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그 직업 없어지는 직업 중에서 예술가 쪽은 거의 없어요. 예술가는 항상 살아남고 비예술가 쪽의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의사마저도 없어지고 약사는 무조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약사는 그렇지. 진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네. 있고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과연 작가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AI가 쓴 거랑 진짜 잘 쓰는 사람이 쓴 거랑. 정치는 어떨까? 정치는 만약에 거기도 나와 있더라고. 정치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 1위로 나와 있더라고. 왜냐하면 로봇이 정치인의 사악함을 이길 수가 없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동네가 그 나쁜 쪽으로. 걔들도 생각 못하는 AI를 더 발전시키지 않는 법안을 올려가지고 아니, 막어. 뭐 잘하는 것도 물론 훌륭한데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기꾼들 많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한끗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기치기는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얼마나 사기치기가 힘든 건데. 아니 할 수 있는데 배우기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그렇죠. 이 과연 인공지능 이 AI가 구성과 또 문장과 막 주제까지 다 섭렵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작가가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야 되거든. 마치 정치가가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 더 사악해지진 않을 거야 같은 류의 자신감은 마지노선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 영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냐? AI가 못하는 거, 즉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섹스 얘기를 다시 들자면 아까 뭐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 다 좋은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AI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 말했지만 애정이라는 그 코드로 하는 애들이 과연 있을까? 그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거 아이가 막 찾아가지고 그 엄마 AI. AI. 얘가 과연 그 사랑이라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동기로 해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박사가 이제 그 심어놨듯이 저 역시 작가로서 만약에 앞으로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된다면 결론은 기술적인 면보다 내가 과연 얼만큼 대상을 사랑하느냐, 내 독자를 사랑하느냐,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 창의적인 그 무엇인가가 말했던 뻔한 패턴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못할 게 없는 경험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뜨거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둘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사랑하는 것을 충족하는 행위로 가면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더 나아선 정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가 뭐가 나오듯이 저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진짜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자기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를 한다면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 그것도 그거고 저가 생각할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이 안 되는데 굳이 그 로봇을 만들까? 왜냐면 어차피 예술가들 진짜 뛰어난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좀 이게 갭이 너무 크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 1840만 원인데 그걸 잘 벌어봐야. 근데 그 정도 정말 뛰어난 로봇을 만들 정도의 그러니까 S급들
그 정도의 로봇은 내가 봤을 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경제성이 네, 일단 떨어진다. 네, 떨어지니까 안 만들 수도 있. 나중에 뭐 굉장히 싸게 만들었는데 계속 책을 몇천 권 만들어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는 그거보다 제가 사실 항상 믿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로봇은 그게 있을까? 로봇은 그게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 예술 분야에서는 적어도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에너지를 절대 표현할 수 없을 거다고 생각해요. 로봇이. 오케이. 그것도 많. 자 이제 뭐 할 얘기는 다 끝났고요. 뭐 조금 시간이 2, 3분이라도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던질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시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연애 편지 한번 써보자인데 자 먼저 대상을 하나 떠올려야 돼요. 아이한테 써도 되고 자기 뭐 유권자한테 써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 같죠. 사랑이 애정이 일단 있는 대상이 일단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떠올리셨어요? 떠오릅니까? 유권자도 상관없고 지금 사는 여자친구 상관없어요. 마찬가지. 자, 드시고 오른손입니다. 이번에는 드시고 딱 한 줄을 쓰는 거예요. 한 줄이요? 한 줄. 기승전결 아까 얘기했죠. 배웠잖아. 지금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뭔가 느낌이 딱 드는 그 말을 빨리 채가지고 뽑으세요.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은 몇 줄이야? 한 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한 줄이 될 수 있지. 마침표만 안 찍으면. 예. 한 문장.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 예. 죄송해요. 예. 마침표를 찍는 데까지. 아 저희 그 트리플 X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그 단테 컬처 태그는 지금 저희 우리 단테께서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내용을 고민하고 계셔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타이틀도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해주시고 이게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삽질러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위스키 호텔 이분께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마 8월쯤 8월쯤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저희 4명이 모여서 특집편으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전문용어로 좀 꼴리는 대로 저희가 내키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정도 기본안을 가지고 트리플 X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한테 힘이 되고요. 주변에 추천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 쓰셨죠? 네,